소소한 하루 속에 숨겨진 우리 모두의 인생 사연들, 사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의 작은 아파트, 서울 한복판, 김복희는 72살의 나이에 가방을 꾸렸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띄었죠. 한미 평생학습 교류 프로그램 출국일이었습니다. 복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소박한 옷차림,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리고 주름진 손에는 아직도 분필 가루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정말 가도 될까? 복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수학을 배우던 그날 선생님이 건넨 프로그램 안내서가 아직도 생생해요. 나이 제한 없음, 배움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그 문구를 읽고 복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유학. 이제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비행기 안 복희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난 70여 년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던 곳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복희에게 이번 여정은 단순한 교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도전이었죠. 16시간의 비행 끝에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 도착한 복희는 호스트 가정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오클랜드 고등학교의 교문 앞에 서 있는 복희의 가슴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학교 복도는 시끌벅적했어요. 10대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그 사이로 복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 복희를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할머니가 왜 여기 있지? 새로운 청소부인가? 복희는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시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교실에 들어선 복희, 교실 문에 붙은 미적분학 입문이라는 표지판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교실 안은 달랐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앉아있는 책상들 사이로 복희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복희에게 모였습니다. 의아함,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선생님, 30대 중반의 수학교사였어요. 출석을 부르던 선생님은 명단에 없는 복희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시군요. 김복희 씨? 브라운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응하실 수 있으실까요? 브라운 선생님의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준비해온 첫 문장이었죠. 교실에는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것이 복희에게는 시작이었어요. 낯선 땅, 낯선 교실, 그리고 자신보다 50여 년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복희는 처음 며칠간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블라우스 주머니에는 항상 3개의 다른 색깔 펜이 꽂혀 있었고 작은 전자사전은 항상 책상 오른쪽에 놓여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면 복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앞으로 기울이고 선생님의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이 칠판에 쓴 방정식을 보며 복희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평생교육원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영어로 듣는 수학 용어들은 낯설었어요. 복희는 작은 전자사전을 두드려 미분계수, 극한가, 적분 같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저기 할머니는 진짜 수업 듣는 거야? 복희 뒤에 앉은 금발머리의 소녀가 옆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쇼 아니야? 유튜브용 같은 거 다른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복희는 그들의 표정과 시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점심시간, 복희는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 준비해온 김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은 왁자지껄했지만 복희의 테이블만은 고요했어요. 가끔 호기심 어린 눈길이 복희에게 향했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괜찮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실의 공기는 여전했어요. 복희는 이제 조금씩 영어 수학 용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선생님의 설명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복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트에 기호를 그려놓았어요. 나중에 호스트 과정에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 이 문제 이해하셨나요? 브라운 선생님이 문득 물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복희에게 향했죠. 복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해했어요. 조금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브라운 선생님은 미소 지었어요. 셋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복희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끔 브라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이 끝난 후 조용히 앞으로 나가 질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브라운 선생님은 난이도 높은 미적분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도전 과제입니다. 기말고사에 비슷한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 풀 수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교실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거나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거나 아니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복희는 칠판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어요. 한국에서 이미 접했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복희의 손가락이 노트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복희는 자신의 풀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분명히 맞았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교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의 시선이 복희에게 쏠렸죠. 복희는 작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 해볼게요. 브라운 선생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 씨 앞으로 나오세요. 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교실에는 작은 소곤거림이 퍼졌습니다. 설마 진짜 풀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할머니가 이걸 풀어? 이거 재밌겠는데. 앞줄에 앉아있던 제이슨이라는 남학생은 비웃음을 띠며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냥 센스 있는 유머인가 봐.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이 교실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그런 반응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칠판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복희는 그것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첫 획을 그었습니다. 복희의 손은 예상외로 정확했어요. 50년 전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평생교육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정리되었죠. 복희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접근법은 브라운 선생님이 가르쳤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어요. 복잡한 공식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복희는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개념을 단계별로 풀어나갔습니다. 우선 함수의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복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영어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식을 보면 분자와 분모 모두 0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관심, 그리고 이내 존중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학생들도 점차 자세를 바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음 짓던 제이슨조차 이제는 진지하게 칠판을 주시하고 있었죠. 복희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수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임을 증명해야만 적분이 가능해요. 복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손놀림으로 칠판에 식을 적어나갔습니다. 교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처음의 의심과 놀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복희의 풀이 과정을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 복희는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답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브라운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제 답입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복희의 풀이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완벽합니다. 김 씨, 그것도 아주 창의적인 접근법이군요. 저도 이런 방식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복희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교실에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이제는 배움의 동반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희가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학생들은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제이슨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복희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브라운 선생님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별 활동을 하겠습니다. 각 조에는 조장이 필요한데요. 김 씨도 한 조의 리더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복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자신이 조장이라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김 씨의 지식과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복희는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조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복희는 천천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수학은 경주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희의 조에는 제이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웃었던 그 학생이었죠. 이제 그는 가장 열심히 복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이 되었어요. 김 선생님,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복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런 공식이 필요한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항상 천천히 하지만 명확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이제 복희의 책상 주변에는 항상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학 문제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학교가 어땠어요? 김 선생님? 왜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도 공부하세요? 학생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복희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린 시절 공부를 좋아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중퇴했던 일,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 그리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 평생교육원에 등록했던 순간들까지. 저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죠. 복희의 말에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7, 18살의 그들에게 72살 노인의 열정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브라운 선생님도 복희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나요? 수업이 끝난 후 그가 물었어요. 복희는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암기 위주이긴 하지만 기초를 다지는 데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요. 미국과 한국의 교육 방식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초 다지기와 미국의 창의적 사고가 만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브라운 선생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브라운 선생님은 복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질문하는 법에 대한 특별 세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김 씨가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이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희는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영어 대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복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배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특별 세션 날이 밝았습니다.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꼼꼼하게 준비한 노트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학생이 아닌 교사로서 서는 날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반 학생들도 있었어요. 복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교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오늘은 질문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72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복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어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녀의 진심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질문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올바른 질문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죠. 바보처럼 보일까봐,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까봐.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복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 72살 한국 할머니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저도 질문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복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후회가 묻어났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죠. 질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요. 복희는 칠판에 3개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명확하게, 깊게, 용기 있게,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명확한 질문은 구체적이고 초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공식의 어떤 부분이 이전 내용과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깊은 질문은 표면을 넘어 핵심에 다가갑니다. 이 공식을 어디에 써요? 보다는 이 개념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가 더 깊은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질문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요? 왜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줘요. 복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을 때 처음에는 질문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차츰 용기를 내어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었다고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의 장벽, 나이 차이, 문화 차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열심히 노트를 적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에게 복희는 더 이상 특이한 할머니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질문할 때 그것은 저는 당신의 지식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친구에게 질문할 때는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복희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해보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학생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냈어요. 교실은 활기찬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세션이 끝날 무렵 브라운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박수를 쳤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놀라운 강의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복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은 항상 새로운 배움의 시작점이 돼요. 특별 세션 이후 복희는 학교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 모르는 학생들도 인사를 건넸고 교무실에서는 다른 교사들이 복희에게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브라운 선생님의 수업 분위기에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함수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가지나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이제 공식적인 조교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이 직접 제안한 일이었어요. 김 씨의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은 학생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주 수요일 방과 후 복희는 수학 질문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학생들만 참석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참석자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항상 삼각함수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창가로 걸어갔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각도를 보세요. 하루 종일. 그 각도는 변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따르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복희는 실생활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예로 바꾸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어요. 미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자동차의 속도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이고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죠. 어느 날 제이슨이 수학 질문 시간이 끝난 후 복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제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이슨, 나는 이해해요. 나도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복희는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어. 내가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이 많았죠. 제이슨은 놀란 표정으로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선생님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항상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요. 복희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용기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지. 그 대화 이후 제이슨은 복희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왔고 복희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복희의 영향력은 교실 밖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학교 신문에는 그녀의 인터뷰가 실렸고 지역 신문에서도 70대 교환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복희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지만 그것이 다른 노인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죠. 복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복희의 호스트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복희를 그저 특별한 손님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함께 요리하며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주말에는 가족 여행에도 함께 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희는 캘린더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어느새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김 선생님,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제이슨이 수업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여행은 끝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을 거야. 브라운 선생님은 복희를 위한 작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깜짝 파티를 계획 중이었어요.
김 씨가 우리 학교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수학 지식만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셨어요. 브라운 선생님이 다른 교사에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마지막 한 달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문화 교류 시간을 제안했어요. 수학 시간 외에 한국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작은 세션이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그 아이디어에 즉시 동의했어요. 첫 번째 문화 교류 시간, 복희는 한복을 입고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복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는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교육의 평등에 대한 위대한 비전이었죠. 학생들은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학은 재미있어요. 같은 간단한 문장들이었어요. 복희는 학생들이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는 모습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 교류 시간에는 한국 음식을 소개했어요. 호스트 가정의 도움을 받아 복희는 김밥, 떡볶이,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죠.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떡볶이의 매운맛에 놀라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맛을 즐겼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문화 교류 시간에 복희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편지 쓰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활동을 하려고 해요. 바로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희는 학생들에게 봉투와 편지지를 나눠주었습니다. 5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여러분의 꿈, 희망, 계획에 대해서요. 그리고 5년 후에 이 편지를 열어볼 때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도 적어보세요.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복희도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77세의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편지를 다 썼으면 봉투에 넣고 봉하세요. 그리고 봉투 앞면에 개봉할 날짜를 적으세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이 간직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었다가 그 날짜에 열어보는 거예요. 활동이 끝나고 제이슨이 복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쓴 편지를 선생님께 맡겨도 될까요? 5년 후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의 요청에 복희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물론이지, 제이슨 내가 잘 보관했다가 꼭 보내줄게. 그날 저녁 복희는 호스트 가정에서 자신의 방에 앉아 모든 학생들의 편지를 정리했습니다. 총 15명의 학생이 그녀에게 편지를 맡겼어요. 복희는 각 편지에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메모를 남겼습니다. 5년 후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3개월간 바라봤던 그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호스트 가정의 아름다운 정원, 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학교의 지붕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의 일부가 된 듯했어요. 복희는 천천히 준비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브라운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시간,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었죠. 복희의 가슴은 묘한 설렘과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이상한 침묵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북적이는 시간인데 유독 조용했습니다. 복희는 의아한 마음으로 교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깜짝 파티입니다. 김 선생님,
교실 안은 색색의 풍선과 플래카드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학생들과 교사들,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복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브라운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복희 선생님, 우리 학교에 가져오신 변화와 영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단순한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학생들이 차례로 나와 복희에게 작은 선물과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제이슨은 특별히 준비한 수학 문제집을 선물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각 문제마다 김 선생님에게 배운 접근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복희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될 거예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복희는 문득 교실벽에 걸린 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김할머니에게라는 제목 아래 학생들이 하나둘씩 메시지를 적어 놓았어요.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할머니의 지혜는 수학 공식보다 더 값진 거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할머니, 우리는 수학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어요. 메시지들을 읽으며 복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복희는 자신이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책갈피였어요. 각 책갈피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복희가 직접 쓴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벽에 걸린 종이에 자신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어요. 나이보다 오래된 것은 없지만 배움보다 늦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항상 질문하세요. 항상 배우세요. 그리고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김복희 올림. 그날 오후 복희는 호스트 가정의 도움을 받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많은 짐이 되었어요. 선물들,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이 모든 것과 작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항에는 브라운 선생님과 몇몇 학생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제이슨이 복희에게 속삭였습니다. 김할머니 꼭 다시 만나요. 제가 대학에 가면 한국에 방문할 거예요. 비행기에 오른 복희는 창가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미국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복희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외국에 가서 공부해 볼래요. 8살 손녀의 말에 복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다시 평생교육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좌에 등록했어요. 이번에는 영어 회화 심화였습니다. 강사가 물었어요. 어떤 계기로 이 강좌를 선택하셨나요? 복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문제를 푼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연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요. 배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복희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2살의 나이에 시작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